여러분 곁에는 남의 성공에 시샘하거나 무언가 주어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매번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가 선의를 베풀고도 미움을 산다면 그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일 겁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착하고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질투나 미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무시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도 남을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왜 질투하고 미워하는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지켜줄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질투한다. 질투라는 감정은 특히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표출되는 반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속으로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 관심을 갖지 않거나 질투하지 않지만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인 태도와 질투의 감정을 표출하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싫어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에게 질투나 싫어하는 감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할까봐 챙겨주고 싶어하는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런 질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허술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공공연히 질투나 싫어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 이는 그들의 비뚤어진 자존심과 자기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것을 깎아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불합리한 이유로 질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불안해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기에 남과 항상 비교하게 되고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다. 사람인 이상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남을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처럼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오히려 불안과 질투를 부추기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1차원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힌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질투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상대방의 성공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열등감을 참지 못해서. 인간은 종종 열등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때 유치한 형태의 질투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성공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그들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품으며 상대방의 행운을 부러워하며 상대방은 실력이 없고 운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기분이 위로되는 느낌도 받는다. 심지어 축하의 말도 더러운 마음으로 내뱉을 수도 있다. 반면에 만약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한다면 그들의 얼굴은 밝아지고 목소리는 커지며 갑작스레 따뜻한 태도로 대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질투의 감정을 품지 않지만 자신과 격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간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즉각적으로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
명백히 자기와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것에 큰 모욕감을 느끼며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자신과 같은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애쓴다. 이러한 감정이 바로 유치한 질투로 표현되는 것이다. 질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만 하기에 이런 감정이 발현되어 인간관계에서 계속 한심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기려고 든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들은 경쟁 상대가 아닌 관계에서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가 우위에 있으면 대놓고 기뻐하며 승리를 자랑스럽게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상대를 이기기 위한 목표로 삼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대를 이기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성장한 결과에 기뻐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사소한 한 가지라도 상대보다 잘한 것에 대해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린다. 그들은 뭐 하나라도 이기고 싶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정도로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 두 번째, 가치 있는 다른 사람을 과도할 정도로 칭찬한다. 마치 너 좀 들으라는 것처럼 같은 것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때로는 그 사람이 해낸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칭찬하여 칭찬받는 사람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이다. 마치 내가 잘한 것은 별것 아니니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질투가 아닌 조언과 충고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욕을 깎아먹고 효과 없는 불필요한 행동이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차이를 만들어 칭찬하는 것은 너에게는 칭찬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로서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질투가 과해지면 그 사람의 공을 인정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이런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은근히 무시하거나 빈정댄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질투하는 것을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미묘하게 무시하거나 빈정댄다는 행동을 보이며 질투하는 것을 숨기려고 애쓰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깎아내리거나 빈정댄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본인은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상대방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무례한 행동에 화를 내면 농담한 거야.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라는 말로 상대방을 속 좁은 사람 취급하며 사과 같지 않은 말로 사과하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유치한 방식으로 질투나 싫어한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버릇은 상대를 조롱하는 것과 같다. 설령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농담이나 유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싫어하면 이미 농담이 아니기에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이런 사람은 축하도 마지못해서 하거나 기를 쓰고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잘된 일을 대놓고 깎아내리면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은근히 기분 나쁘게 칭찬하거나 돌려서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있다. 상대방 앞에서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척하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겁하게 험담을 하기도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 이 말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비꼬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삶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을 계속해서
남에게 질투하는 것으로 풀게 된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쓸데없이 반응하지 말고 무시하라. 내가 실수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다면 상대의 질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의 시기 넘치는 질투로 인해 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떳떳하게 사는데도 남이 나를 질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질투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이며 그들이 그 질투를 표현하는 태도가 큰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타인의 질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허무한 시도에 불과하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무의미한 일에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는 없다. 삶은 오로지 나의 것이며 타인의 질투는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아무런 질투도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거리를 둔다. 이런 사람과는 애초부터 어울릴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아무에게나 잘해줄 필요 없다. 미소도 보일 필요가 없다. 만나야 하더라도 대화를 되도록 피하고 그저 업무적으로만 대하라.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정말 많다. 이런 사람 대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뿐이다.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우리의 인생은 짧기에 소중하다. 세 번째, 남에게 기대지 말고 조용히 힘을 길러라.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홀로 설 수 있는 자신만의 힘을 기르는 방법도 있다. 스스로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질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고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된다.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질투도 안 하게 된다. 해봤자 나에겐 들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의 열등감 섞인 푸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의 힘을 계속해서 기르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라. 그것이야 말로 타인의 질투나 미움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강한 방법이다. 네 번째, 내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써라.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한다면 그것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잘나서 질투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질투를 내가 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삼으면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괜히 상대 질투를 고민하느라 하고 있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타인의 질투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일 뿐이다. 지금 누군가에게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다는 뜻이니 계속해서 정진하여 발전하라. 다섯 번째,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어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진심을 보여주며 친하게 지내자는 것을 표현하여 정말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알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양보하고 착하게 굴면 더 만만하게 보이기만 하고 더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겸손하고 착하기까지 하면 이것이 또 재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더 질투하는 이상한 심보가 있다. 친절과 존중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표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상대방이 배려나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내가 더 이상 친절할 이유가 없고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과감하게 알려주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예의 없는 사람에게까지 예의 바르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 이런 사람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러 가기 마련이다. 만만해 보이는 더 쉬운 사람은 주변에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 웃음을 지으면서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분위기 좋게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강한 반발을 들을 수도 있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것을 피할 수 없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 경우 자신이 쉽게 대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솔직한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는 얘기도 못하면서 티를 내는 유치한 방법으로 질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 방에게 그 의도를 직접 물어보아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좋은 예 중 하나이다.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 라며 냉정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라. 만약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고 말하거나 농담인데 설마 화난 거 아니지? 라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오히려 핀잔을 준다면, 농담이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면 그건 농담이 아니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농담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가 웃어야 농담이다.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그 행동을 바로 그만두고 사과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의이다. 자신의 유머나 농담을 모두가 좋아할 필요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만 생각하며 무례를 범하는 것은 강요다. 만약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장난인데 받아주지도 않네라고 말하면 지금 농담을 안 받아준다고 화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는 방법이기에 상대방은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만일 오해가 있었다면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쓸데없는 질투의 감정이었다면 그 무의미한 관계를 정리하고 가벼워지면 된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요? 만일 이런 사람과 어울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기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 외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